오늘 아침 여러분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어딘가요? 저는 매일 아침 꽤 오랜 시간을 옷장 앞에서 보내는데요. 해가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장만하는데도 매일 아침 똑같은 고민을 되풀이하곤 합니다. 나 오늘 뭐 입지? 하고 말이죠. 내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게 경시되어서는 안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가꾸고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매력을 뽐낼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고 있다는 건데요. 타인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도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청산뉴스에서 모신 분이 그 일을 도와주실 테니까요. 감성 이미지 컨설턴트 이주영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일부에서는 여성 체형별에 맞춰서 좀 더 간지나고 센시티브하게 옷을 착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남성 슈트 매너와 상식 또 착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얘기만 들었는데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이주영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타 이미지 대표 이주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여성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바라는 주제인 체형별 코디인데요. 여러분들 옷 잘 입고 싶으시죠? 네. 그쵸? 근데 그래서 우리가 유행하는 옷, 뭐 깔별로 이것저것 사긴 하는데 막상 외출할 때 되면은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간지나고 패셔너블하게 입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옷을 잘 못 입는 사람은 그 옷에 주목을 하지만 옷을 잘 입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한다고 우리 그 유명한 코코 샤넬 언니의 명언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가 전현무를 들 수 있는데요. 전현무를 보면 정말 답이 없는 패션으로 유명하죠. 우리한테 맞는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신의 체형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뭐죠? 황인이죠. 황인은 유색 인종 중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흑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엉덩이 하나가 차이 날 만큼 굉장히 열등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체형별 코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 체형은 6개에서 대개 7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역삼각형입니다. 살이 상체부터 찌는 사람들 특징이 역삼각형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깨와 가슴이 조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이 찌면 상체 중심으로 살이 찌고요. 체격이 살짝 있으셔서 남성미가 살짝 뿜뿜되어 보이는 체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삼각형 체형이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옷은 밀착되어 있는 티셔츠 혹은 오픈 숄더, 홀터넥, 파워 숄더, 나그랑 티셔츠는 싹 다 어깨를 강조하는 옷 중에 하나예요. 패션 매거진이나 뷰티 잡지를 보시면은 홀터넥을 많이 입으라고 돼 있어요. 어깨가 넓은 사람들은 절대 입으시면 안 돼요. 떡대를 더 떡대로 만들어버리는 홀터넥이기 때문에 절대 입으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뽕이 한껏 들어가 있는 파워숄더도 금지고요. 나그랑 티셔츠는 어깨에 절개선이 없기 때문에 어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좀 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역삼각형 체형이 입으셔야 하는 옷인데 가슴 중심으로 많이 파여 있는 V라인이나 혹은 U형의 네크라인, 그 다음에 라펠이 넓은 혹은 사선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아우터 혹은
유선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아우터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넓은 어깨 혹은 상체를 커버할 수 있는 옷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베스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에요.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많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하체를 가려주는 게더 스커트와 V라인이 살짝 돋보이는 남방을 같이 착용한다면 더 나이 할 거 없이 역삼각형 체형에 제일 잘 맞는 옷 스타일이고요. 상체비에 비해서 하체가 굉장히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와일드 팬츠 역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옷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하체가 많이 빈약하기 때문에 하체 중심으로 패턴을 좀 많이 실어주시면 좋은데 패턴은 시선을 강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신체에서 좀 더 빈하거나 좀 없어 보이는 부분에 패턴을 실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 체형. 삼각형 체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체형이기도 해요. 저도 삼각형 체형이에요. 굉장히 여기는 빈한데 밑에는 되게 풍만하거든요. 보시면은 하체가 발달되어 있는 체형이라서 살이 찌면 하체 중심으로 찌는 체형이고 옷만 잘 입으면 페이크 체형이라고 해요. 역시나 여기가 많이 빈약하기 때문에 밀착되어 있는 티셔츠나 하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하체 중심의 시선으로 가는 스키니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를 채워줄 수 있는 패턴 혹은 두꺼운 소재로 옷을 입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하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어 스커트나 혹은 A라인 스커트로 하체를 가려주시는 게 좋은데 보시면은 거의 삼각형 체형은 골반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H라인의 스커트를 입으면 굉장히 섹시미도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가 굵다면 역시나 부츠컷이나 와이드 팬츠로 커버링하는 것도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역시 앞서 설명했다시피 패턴은 빈해 보이거나 없어 보이는 거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상체 위주의 패턴을 올려주시는 거를 적극 추천하고 저처럼 액세서리를 위에 많이 덧댄다던가 아니면은 패턴 위주 가디건이라도 살짝 걸쳐 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체형은 바지보다는 원피스나 치마를 추천해드리는 체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직사각형은 전체적으로 몸에 실루엣이 없기 때문에 살짝 초딩 몸매가 연상되기도 해요. 빈약한 가슴을 강조하는 밀착된 티셔츠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절대적으로 허리가 없기 때문에 허리를 강조하는 크롭탑이라든지 밀착되는 원피스, 없는 허리를 굳이 강조하는 벨트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각형 체형은 자연스럽게 몸에 유선형에 착 감기는 부드러운 패턴이나 조금 두꺼운 소재의 옷을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루즈핏 남방에 청바지 티셔츠 입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리는 코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타일의 원피스인데 엠파이어 스타일은 하이웨스트라 해서 가슴 밑으로부터 떨어지는 원피스이기 때문에 절대 허리를 강조하지 않죠. 그래서 작은 사각형 체형에 잘 어울리는 코디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제가 적극 추천하는 패턴은 화려한 거. 몸이 전체적으로 조금 왜소하고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려한 컬러에 화려한 패턴가 들어가 있는 원피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치마나 바지보다는 원피스가 더 잘 어울리는 체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의 확대 버전 큰 사각형을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 체형 역시 굴곡이 없기 때문에 굴곡이 없어 그냥 커서 약간의 남성미가 살짝 느껴지는 체형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밀착되어 있는 티셔츠나 청바지도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밝은 컬러에 부피감이 있는 두꺼운 소재나 전체적으로 몸을 과대 해석할 수 있는 화려한 패턴은 조금 피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옷 스타일은 박스형이 아닌 루즈핏의 실루엣을 착용하고 세로의 스트라이프 무늬로 되어 있는 가벼운 소재의 원피스를 추천해드립니다. 제일 추천해드리는 패턴은 허리 굴곡 하나 없이 패턴 없는 민무늬나 원피스를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큰 사각형은 치마나 바지보다는 원피스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둥근 체형이기도 하죠. 특히나 배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체형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뚱뚱한 체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체형들은 역시나 제가 계속 꾸준히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스킨이나 밀착되어 있는 티셔츠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지 않은 옷을 착용하되 잔잔한 패턴이나 아예 무늬가 없는 민무늬 패턴을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팽창색이 아닌 수축색으로 루즈핏 블라우스나 셔츠, 원피스 입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둥근형은 바지보다 치마, 치마보다는 원피스를 입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여성들의 워너비 체형이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는 모래시계형인데 뭘 입어도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착한 체형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은 뭘 입어도 되지만 절대 박스티처럼 부해 보이는 티셔츠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래도 상체도 있고 하체도 있기 때문에 박스티 같은 경우에는 입자마자 조금 더 부피감이 부풀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루엣의 티셔츠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모래시계형의 체형은 허리가 잘록한 허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허리를 강조하는 실루엣, 벨트라든지 밀착되는 원피스 뭐든지 입으셔도 무방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제일 베스트는 안 그래도 아름다운 몸매를 한껏 더 살려줄 수 있는 머메이드 스타일의 옷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모래시계형은 그냥 뭐든 입어라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센스 넘치게 옷을 잘 입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명 깔맞춤 스타일링이에요. 예전에는 깔맞춤 스타일링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많이 입고 계세요.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보시면은 톤온톤이라고 해서 같은 컬러인데 다른 톤으로 믹스앤매치를 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색상에서 톤만 다르게 배색한 코디 방법인데요. 코디 중에서 제일 무난하고 실패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일명 깔맞춤 스타일링이라도 합니다. 컬러 자체를 나름대로 깔을 맞춰서 옷을 스타일링한 톤온톤 배색 코디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메이크업 역시 톤온톤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빨간 색깔 립스틱을 발랐는데 눈에 파란 색깔 섀도우를 하지 않잖아요. 연예인 화보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보통 데일리 메이크업은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티셔츠 안에 분홍 색깔 글씨와 가디건을 맞춰줬고요. 세로 무늬의 주황 색깔 무늬와 주황 색깔 가디건을 또 맞춰줬어요. 자, 체크 무늬의 검은 색깔 박스와 이너의 검은 색깔 티셔츠 이런 식으로 포인트 색과 메인 색을 깔맞춤해서 입어주시면 좀 더 스타일 있게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사카 여행을 갔다가 만난 친구인데 전공이 뭔지 물어봤는데 의상학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패션 센스가 되게 남달랐는데 지금 보시면 머리띠와 셔츠와 가방 컬러까지 깔맞춤해서 매칭을 했는데 이 친구가 급하게 일본 여행을 후다닥 온다고 전혀 한국에서 물건을 챙겨오지 않고 일본에서 자기 나름대로 물건을 샀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옷을 잘 입었죠. 그 이유는 깔 맞춤을 해서 옷을 샀기 때문에 옷을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연출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보면은 바지색을 메인으로 두고 블라우스, 가방, 신발로 깔 맞춤을 하니까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톤인톤이에요. 톤인톤은 다른 컬러와
같은 톤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톤인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컬러를 매치하면 되게 촌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인 보색으로 매치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화려하고 미적으로 뛰어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연예인들이 화보 촬영을 많이 하는 메이크업이에요. 뭐 섀도우 색깔 다르게, 입술 색깔 다르게 하는 게 톤, 인톤 메이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옷 자체는 반대 보색으로 매치하는 것이 컬러감이 좀 더 뿜뿜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나 초록색이나 파란색은 컬러가 인접해 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코디를 하는 것보다 반대 보색인 주황색이나 노란색으로 청바지로 믹스 앤 매치 해주시면 훨씬 더 컬러감 있게 매치해서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나름대로 톤 인톤과 톤 온톤으로 깔맞춤을 했는데 뭔가 살짝 거슬리는 컬러가 하나씩 있죠. 이게 뭐냐면 컬러가 4가지 이상 넘어가면은 배색 밸런스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컬러는 4가지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면은 컬러는 최대 4개를 넘지 않고요. 가방과 신발을 맞춰주는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거는 메인 컬러 7대 2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은 범위가 7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 컬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상의,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 있죠. 뭐 신발이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 컬러로 1로 주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컬러 밸런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남성 체형별 코디와 슈트 매너와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 정리가 잘 된 슈트를 뺏고 있는 주인공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설레고 섹시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이처럼 자신의 남성성을 유지하면서 여자 만만치 않게 뷰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내추럴 섹슈얼이라고 합니다. 위버는 독일어로 좀 더 나은, 좀 더 높은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면 남성성을 좀 더 강조된 섹시함을 의미하는 게 위버 섹슈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위버 섹슈얼과 내추럴 섹슈얼이 한껏 모여서 완성된 매개체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바로 슈트입니다. 오늘은 남자로서 슈트바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과감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슈트는 상하이의 같은 천으로 만든 한 벌의 양복이고요. 통일된 한 벌의 양복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 표현에 탁월한 옷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슈트는 총 4가지 스타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아메리칸 스타일. 두 번째, 브리티시 스타일. 세 번째, 유러피안 스타일. 네 번째, 이탈리안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메리칸 스타일은 허리선이 없고 품이 넉넉하기 때문에 배가 조금 많이 나오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활동성이나 실용성을 가장 제일 잘 녹여낸 슈트이기 때문에 슈트를 입고 활동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슈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는 날에는 소매 길이가 길어지고 소매통이 조금 샤프하게 줄어진 게 특징이고요. 예전에는 버튼이 3버튼이었다면 지금은 2버튼으로 줄이고 허리 라인이 들어간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유러피안 스타일인데요. 옷을 보시면 약간 각이 져 있고 경직된 느낌의 옷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마른 체형에 좋고요. 몸에 핏되게 꼭 맞게 밀착되어 입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포멀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슈트는 거의 관상용 슈트이기 때문에 양복 뒤편에 벤트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리티시 스타일인데요. 브리티시 스타일은 아메리칸 스타일과 유러피안의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균형미가 강조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몸의 실루엣을 그대로 반영해서 몸에 핏대면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벤트를 양 사이드로 놓을지 아니면 중앙에 놓을지 그거는 자신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스타일은 지금 제일 핫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스타일은 앞서 말씀드린 유러피안, 그 다음에 브리티시, 아메리칸의 최대 강점만 고루고루 모아서 갖춘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능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편안하고요. 직선미와 곡선미까지 같이 공존해 있고 부드러움과 균형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컬러로 넘어갈 텐데요. 블랙 컬러의 슈트는 대통령의 슈트, CEO의 슈트라고도 불릴 만큼 슈트 중에 제일 기본이면서 권력과 신분을 상징하는 슈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용 슈트로는 부적합하고요. 꾸미는 대로 달라지는 슈트이기 때문에 정말 있어 보이게 권력자처럼 꾸밀 수 있지만 되게 없어 보이는 비내 보이는 스타일로 꾸밀 수 있는 게 블랙 컬러의 슈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 컬러의 슈트는 비즈니스 웨어로 최적화되어 있는 컬러로서 깔끔하고 도시적인 이미지가 특징인데요. 실내를 상징하는 슈트이기 때문에 면접용이나 프레젠테이션 PT용으로 굉장히 많이 입는 슈트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레이 컬러의 슈트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나이대가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까지 어린 친구들이 입기에는 약간 나이대가 들어 보이는 컬러이기 때문에 중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다면 그레이 컬러의 슈트를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컬러와 셔츠, 그 다음에 넥타이까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슈트입니다. 마지막 컬러인 브라운 컬러 슈트인데요. 비즈니스 웨어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겸손한 이미지와 세일즈맨 복장으로는 굉장히 좋은 컬러이기도 한데 연출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 브라운 컬러가 무난한 컬러라고 생각하지만은 남성 슈트에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컬러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 톤과는 조금 안 맞는 컬러이기 때문에 심지어 연예인인 김수현이나 조인성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들뜨고 상반된다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타입에는 조금 안 맞는 슈트 컬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슈트 남성 체형별 코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자는 이렇게 체형이 엄청 많아요. 6, 7개. 뭐 모래시계형도 있고 역삼각형도 있고 뭐 사과형도 있고 뚱뚱형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남자는 3가지로만 나뉘어져요. 보시면 직사각형, 역삼각형, 둥근형인데 더 슬픈 건 남자는 작고 마르고 뚱뚱하다 이렇게 3가지로만 구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고객님이 이제 제가 체형별 코디를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왜 남자는 이렇게밖에 못하냐 하니까 남자는 작고 크고밖에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팩트를 말씀드렸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키가 작은 타입은 절대 상하이가 나눠져 있는 콤보 스타일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상하이 색상이 통일되어 있거나 단색의 세로 무늬의 스트라이프 컬러의 스트라이프 무늬의 패턴을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길고 뾰족한 카라 셔츠를 입어주시거나 아니면 밝은 색상의 넥타이를 착용해서 좀 더 부피감이 커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시선을 아래로 두기보다는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 주셔서 디테일함이 생략되어 있는 클래식한 슈즈를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줘야 되고요. 시선은 위로 주기 때문에 액세서리, 붓토니에, 행커치브, 그 다음에 뭐 선글라스 등등 위로 액세서리를 많이 올려주시는 게 좋고, 자켓의 길이는 반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바지 같은 경우는 약간 핏되게 슬림하게 대신 단이 없는 커프스가 없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마른 체형이에요. 마른 체형은 말라 보이기 때문에 절대 세로의 스트라이프 패턴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베스트라든지 뭘 좀 많이 덧대서 입는 코디네이션을 추천해 드립니다. 라펠이 넓어서 넓은 걸 착용해서 약간 덩치가 조금 있어 보이게 하는 체형을 보완하는 라펠을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 넓은 컬러의 셔츠도 마찬가지로 밑단에는 다리 접혀져 있는 커프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화려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 폭넓은 타이가 역시나 마른 체형을 보완해 줄 수 있고요. 밝은 색의 재킷으로 팽창 효과를 볼 수 있고, 싱글 버튼보다는 더블 버튼으로 마른 체형을 보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뚱뚱한 체형인데요. 뚱뚱한 체형은 밝고 대담한 컬러보다는 조금 짙은 컬러의 슬림한 세로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가 있는 패턴을 추천하고요. 역시나 V존을 얼마만큼 깊게 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슬림해 보이냐, 그리고 어떻게 뚱뚱해 보이느냐도 다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길고 뾰족한 셔츠 혹은 스트라이프 무늬 셔츠 또한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얇은 소재의 패브릭을 추천을 해요. 두꺼운 소재보다는 얇은 소재로 만든 정장이 훨씬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과감한 패턴과 색상은 좀 생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브리프 케이스 역시 어두운 컬러로 양복과 믹스 앤 매치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도 있고요. 월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패션의 완성은 체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형은 우리가 훌륭하게 잘 빠진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체형을 정확하게 알고 코디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이미지 메이킹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체형 코디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알려드린 내용 그대로 충분히 실생활에 녹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패셔니스타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